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노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유튜브 43편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결심된 재판을 변론 제기시켜야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유튜브 42편을 촬영하면서 기존 변호사에 대한 불만사항 5가지, 왜 불만사항이 5가지나 기존 변호사에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42편을 한번 보시면 기존 변호사에게 불만이 생기는 이 5가지 상황을 전제로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이미 결심이 되었던 재판을 변론 제기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기존 변호사에게 뭔가 불만이 있고 재판이 뭔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재판이 끝나버린 겁니다.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그냥 결심이 되고 검사가 구형을 하고 언제 선고하겠습니다라고 선고일이 잡혀버린 거죠. 그러면은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한데? 뭔가 더 변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어떤 굉장히 큰 불안감과 아쉬움 속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검찰 구형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형량이 나온단 말입니다. 당연히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일 줄 알았는데 징역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7년 이러면은 굉장히 큰 충격을 먹습니다. 그 겁이 나죠. 아니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인가? 내가 정말 구속이 되고 깜빵에 간단 말인가? 우리 가족들 다 못 본 상태로? 그러니까 검찰 구형이 들으면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공포의 상황에서 처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선임을 해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사건 같은 경우도 기존 변호사가 쭉 있어가지고 결심이 돼가지고 선고만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제가 그 사건 상담을 받으면 사실 기존 변호사가 업무 처리를 계속 해왔고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사임을 시킨다? 이게 적절하지가 않죠. 제가 굳이 그런 상황에서 돈을 더 들어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사건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죠. 왜냐? 결과가 좋다라는 것을 장담할 수가 없고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1심 선고가 끝난 이후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제가 선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고 소명할 부분이 있다면 항소심에서는 사정 변경 사유가 없으면 판결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1심에서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된단 말입니다. 제 의뢰인 같은 경우도 당초에 기존 변호사와 논의했던 내용은 피고인 신문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신문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최후 진술을 하고 끝났는데 이게 피고인 신문인가? 왜냐하면 자기가 말하는 기회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반인들은 그냥 선량한 사회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재판 절차를 잘 모르니까요. 피고인 신문 기회가 없어진 상태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끝나냐면은 핵심 증인 신문, 즉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는 어떤 증인 신문이 끝나면 재판부에서 더 할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입증 계획이 또 있습니까?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고소인,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증인신문에서 확인된 쟁점사항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재판부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도출됐고 기존의 고소 내용과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정리 기회가 있고 실제로 재판부가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증인신문하고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바로 선고. 검찰 구형은 2년 내지 3년, 많게는 5년. 이래버리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증인신문이 100%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적대 증인에 대한 신문이기 때문에 이 적대 증인은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약간의 과장되고 허위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짧으면 10분, 길게는 30분, 더 길어지면 1시간, 2시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증인신문을 통해 100% 실체 진실이 모두 다 확인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특히나 성범죄처럼 다른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결국 재판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심이 되고
지금 제가 최근에 선임했던 사건처럼 피고인 신문 기회가 박탈된 경우, 증인 신문을 통한 확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경우, 그리고 추가 서면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선고일이 잡힌 경우, 그리고 공소장 1번주의 하에서 증거 조사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사 절차도 간이한 방식으로 그냥 진행돼 가지고 뭔가 유리한 부분이 부각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뭔가 기존 변호사가 재판을 잘못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고 사임을 시키고 결심된 재판을 다시 변론 제기 신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변호사 해임하는 부분. 그러면은 아직 재판이 끝나진 않았지만 상당한 부분 기존 변호사분이 업무 수행을 했는데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그럼 어떻게 비용 정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생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미 결심될 정도의 어떤 업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비용을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양심적인 변호사라면은 뭐 신뢰 관계가 있었던 그 의뢰인이 해임까지 요청하는 상황을 막아보고자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해임에 대한 요청이 나오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기존 변호사에 대한 불만 상황 그 5가지가 어느 정도 중복되고 누적된 경우예요. 비용 반환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 약정 내용에 따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임시키면 그 이후에 변론 제기가 바로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판 절차가 끝나고 판사 입장에서도 분명히 기존 변호사와 그 피고인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결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됐다고 하더라도 변론 제기 신청을 해야 됩니다. 변론 제기의 필요성, 왜 변론 제기를 해야 되는지, 추가 입증 계획이 무엇인지, 도대체 종결돼서 판사가 판결문만 쓰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추가 입증 계획이 필요한 것인지 부연 설명을 해가지고 변론 제기 신청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변론 제기 신청을 했던 상황 같은 경우도 피고인 신문 기회가 있어야 되고 증거조사의 어떤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더니만 변론 재개가 돼서 재판이 다시 재개된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2월 말일에는 그 재판부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촬영 시점이 1월 말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론 재개를 하면은 판사가 바뀌어버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바뀌는 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그 재판 상황에 따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변론 재개를 함으로써 추가 공판의 필요성, 추가 민사사건 같은 경우도 추가 변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재판 과정을 쭉 봤던 판사님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게 될 판사님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존 증인신문 과정을 쭉 봤던 그 재판장님한테 선고를 받는 게 가장 타당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 입증의 추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변론 재개를 할 경우 재판부가 변동될 수가 있고 재판부가 변동됐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5번째, 이제 변론 제기가 돼서 추가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뭐 피고인 신문을 하고, 추가 증인 신문을 하고, 추가 서정 제출을 하고, 그 서정 제출에 대한 증거 설명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서면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명확하게, 판사님께 어필하는 과정에서 PPT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하는 과정을 많고, 재판부에서도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그 고착된 그 생각을 깨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한 달에 뭐 재판부에서 200건 내지 300건의 재판을 하면은 이미 유사 사건에 대한 처벌 선례가 정해져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뭔가 벗어나게 하면서 이번 저희 사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처리했던 그런 많은 사안과는 다른 구체적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서면 제출과 더불어서 강력한 변론과 프레젠테이션 과정이 필요하고 사실 준비하는 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서면하고 변론하고 출석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사실 변호사로서는 준비 과정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처한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법적 조력을 도와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제게 연락을 주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 같은 경우는 조금 최초 사건이 발생됐을 때 연락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미 이번에 제가 소개드린 영상처럼 1심 사건이 거의 결심돼가지고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이제 변론 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제가 변론 제기를 위해서 법정까지 직접 가가지고 재판부한테 손을 들고 제가 변론 제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변론 제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요청을 하면서까지 변론 제기를 시켰던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문이 써가지고 안 됩니다. 변론 제기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웃기는 상황인 거죠. 갑자기 변호사가 그 재판부 다른 막 선고하고 있는데 판결문까지 써갖고 와 있는 상황에서 이거 변론 제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고 사실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다급한 상황에서 기존 변호사가 사임되거나 또 저희 법인 선임돼가지고 변론 제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죽 또 답답한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싶습니다만 여하튼 만약에 기존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결심된 재판을 변론 재개해야 될 상황에 처하신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제게 연락을 주시고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카톡으로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을 살펴보고 답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